탄력이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어서요. 상승부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하락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싶은데 그런 흐름은 아닌가 봐요. 오늘장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시원한 상승 흐름이 지수상으로 안 나타나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수 별로 안 올랐죠?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나노 신소재, 첨보 등 다 대부분 대주전자재료까지해서 다 빠지고 있고요. LG 화학도 급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움츠러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PR 첨단 소재도 매각이 잘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급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섹터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콘텐츠 쪽 아바타 효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도 예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중국도 지금 1000만이라고 그럽니다. 예매가.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콘텐츠 영상, 드라마 제작, 배급, 투자 쪽까지 지금 전부 다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G도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오른 5G도 HFR이라든지 KMW라든지 RFHIC 등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장중에 5위 솔루션은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소외되었던 5G들한테도 계속 순환매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 쪽에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 3D 쪽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섹터 강세와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그동안 좀 힘들어했었던 반도체주들 반등 시도가 일정 부분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이제 위믹스 코인이 지닥인가요? 거기서 일단 거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 모습 속에서 게임주 일부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엔터 콘텐츠 플랫폼. 어제 이 시간에도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비슷한 맥락의 키워드를 첫 번째로 좀 다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확실히 이쪽이 강한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중국 OTT 국내 영화 상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느낌이 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불을 댕기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바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봉쇄 완화 조치라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국내도 리오프닝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고요. 특히 엔터, 콘텐츠, 게임, 플랫폼 다 이런 쪽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입니다. 실적으로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메리트가 부각되는 상태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경기에 영향도 덜 받죠. 실적은 꾸준할 것 같죠. 뭔가 지속되는 정책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주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영화, 드라마, 웹툰 제작, 배급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아바타가 상영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대히트를 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더 큰 히트를 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좀 주가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영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또 히트작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해 줄 수도 있고요.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해당 섹터 쪽들로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우리의 콘텐츠가 어디서 상을 받고 혹은 수출이 되고 주식시장에서도 관심이 갖는 걸 보면 이 김구 선생님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얘기가 계속 좀 맴도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서도 점차 좀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문화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자리를 점차 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 부분도 궁금하고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2차전지주들이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포트에 한 종목씩은 2차전지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다들 좋다 하는 쪽으로 몰려가다 보면은 꼭 결국 이런 현상이
뭐 시소처럼 나타나죠. 한쪽으로 몰려가면은 좋은 거는 알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수주라 합작사, 조인트벤처 뭐 다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다 많이 녹아 있는 상태 속에서 최근에 테슬라의 우려감이 불을 댕겼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실적 우려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 과정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 배터리 공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강하게 좀 나타나면서 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LG화학이 미국의 양극재 공장 증설할 때 돈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돈 필요한 거 어디서 땡길까 생각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어느 정도 블락딜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치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의 기대치가 한껏 포함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주들 쪽은 차익실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싸 보이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의 성장세도 내년부터는 조금씩 완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내에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계속 순환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좀 박스권 안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술적인 대응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겠고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과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5G 금융주의 강세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저기 한켠에 한 3년 정도씩 묵혀놨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 순간입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묵혀두신 분들 계실 텐데 요즘 계속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중국 때문에 3년 동안 힘겨웠던 싸움을 했던 섹터였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콘텐츠나 뭐 엔터 쪽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리오프닝에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지금은 뭔가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했던 종목들보다는 안 좋다 했던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좋아되면 그 개선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5G도 올라오는 것도 결국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런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계속, 또 삼성전자도 지금 5G 계속 수주를 위해서 해외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봤을 때 이 5G 섹터주들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곰곰이 다 여러 계좌가 아니죠. 해당 종목들 실적 전망치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해당 종목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이 엄청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뭐 버려진 종목들처럼 널브러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유솔루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HFR도 뭐 계속 요새 리포트 나오면서 추세 상당히 좀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리드도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뭐 그동안 바닥에 있던 KMW나 RFHLC 등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대치가 하나도 없었던 섹터 쪽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 개선점, 이게 바로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주들도 그런 맥락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 항공도 그렇고요, 여행도 그렇고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마트도 그렇고요, 면세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이 포인트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뭐 배당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미되면서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약간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그동안에 뭐 인식이 되었었던 그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과하게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질 개연성이 생기는 섹터,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섹터, 뭐 계속 제가 뭐 하는 말이지만 망하지만 하면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의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 비단 5G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주들한테도 대응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외주의 강세 흐름은 계속 지속될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인데요. 지수 올라온 것보다 한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이런 종목들 계속 찾아내서 움직입니다. 지수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느 일부 종목으로만 견인될 수 없습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그 지수에 걸맞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올라간 건 내려주고 내려간 건 올라가면서 그 지수의 평균치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또 영원한 소외주도 없는 게 역시 주식시장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시장이 좀 꺼내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시장 별로 안 좋을 때 2차 전지나 건설 중장비 같은 경우는 연일 52주 신고가 가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서 소외주 쪽으로 늘려놓는 게 좀 더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쪽 섹터를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섹터주들이 방향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건설기계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각국 정부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동해서 실적이 출중했던 섹터들이고요. 아직까지 그 해당 섹터 종목들은 추세는 유효합니다. 특히 지금 건설기계 섹터 하고 전력선 이런 쪽들은 추세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반대로 지금 추세가 살짝 꺾인 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게 시장의 주도주들이잖아요. 이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죽어야 되는데 주도주가 꺾였는데 시장이 안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교체 현상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뭐 주도주이지만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이라든지 반등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선을 못 넘는 구간에서의 박스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계속 빠지는 것도 원인이고요. 내년에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느낌도 그 원인이고요. 뭐 보조금으로 버티는 부분이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성장폭이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폭이 완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테슬라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고밸류에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이 또 다시 메리트로 다가오고 뭔가 해당 섹터 내에서 큰 호재가 다시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11홍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